제가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공급하는 척 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척이다. 예.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공급하는 척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는 거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개념 설명이 필요한데 첫 번째 개념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은 금융이다. 금융은 뭐다? 금융은 시간 벌기다. 시간 벌기는 누구를 위해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계속 상승해야 하는 건설업자와 기존 유주택자들을 위해서. 아.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단순하다. 단순하죠?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보도자료가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늘 이래 왔었고 늘 헛다리를 짚어. 보수 언론은 저거는 그래서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건데 보수 언론의 주장대로 또는 진보 언론의 주장대로 지금 현재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아. 그리고 막 부동산 PF가 더 가서 착공하고 막 이 난리를 치지는 않아. 그렇죠. 하지만 김대중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침체기 때 풀어놓은 규제는 그렇죠. 1, 2년 있다가 그렇죠. 그게 어떤 그 불쏘시개가 돼요. 풀려 있는 규제가 마른 장작이 돼. 마른 장작으로 이렇게 쫙 있다가 가을에 마른 낙엽들이 쫙 떨어져 있어서 누가 한번 성냥불 한번 툭 하면 산불 확 나는 것처럼 규제를 쫙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폭등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사, 돈 가지고 있는 재건축 조합, 그리고 땅 가지고 있는 재건축 조합, 시행사, 땅에 묶여 있는 시행사들, 시공사들은 그 알싸한 5년 정도의 화랑기를 기다리면서 규제가 싸먹싸먹 다 풀릴 때 하나씩 싼 땅들을 매입을 해요. 총알들을 또는 마련하는구나. 지금 현재 묶여 있는 땅들을 절대 팔지 않아. 네? 그러면서 계속 연명하는 거야. 그 연명을 어떻게 해주냐? 부동산 PF 30조 대출 내주는 거에서 30조 대출 만기해 주는 거에서 5조 더 이번에 쏘기로 했잖아. 35조 쏘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니들 계속 살아. 시간 벌어. 시간 벌고 꾸역꾸역 해. 니들 사업 안 좋은 거 알아. 그러나 좀 있다가 화랑기 오면은 너희들 들어간다? 그러면 금리가 충분히 떨어지면 확 오를 거야. 그때 대비해서 규제는 싸먹싸먹 풀어놓게. 근데 규제를 싸먹싸먹 푸는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명분이 있어야 될 거냐. 근데 이번에 보도 자료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고 주거 안정을 위한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역대 정부 중에 특히 보수 정부 그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늘 써왔던 편말 있잖아요. 본인들의 명분이 주거 안정이야. 주거 안정인데 주거 안정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과는 그러니까 역효과 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 핵심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얼마에 공급할 건데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정부도 잘 안 해. 어떤 정부도 안 해. 여기에서 끊겼죠? 네네네. 예. 바로 이어갈 말이 뭐였냐면 가격입니다.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국토부 마피아 그리고 건설족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가격 이야기에서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지금 되죠?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정부도 이 대책이 나온 게 뭐 때문에 나왔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심상치 않게 오르네? 이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가격을 억제할 정책. 자,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정책이 어떤 게 나왔냐면요. 자, 역세권 정비 사업은 용적률 360에서 390%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재건축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봅니다.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 역시 재건축 소유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 분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재건축 소유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 임대주택 인수를 누가 하냐면요. LH나 지자체나 뭐 이런 애들이 해요. 근데 그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파는 쪽은 누구예요? 파는 쪽은 재건축 조합이거든요. 그거를 더 비싸게 팔게 해줬어요, 이번에. 그래서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 건축비 80%로 높여줘 버렸습니다. 이러면 재건축의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죠. 역시 재건축 소유자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시켰죠. 금융비용 줄어들죠. 재건축 소유자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 금융비용 감소되고 금융지원도 강화를 시켰고 재건축 조합과 1주택 원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재건축 아파트가 이 엄청난 혜택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러면 미래 수익이 높아지죠. 이 헌 아파트 서울에 있는 40% 정도 되는 주공 아파트가 있거든요. 서울에는 40% 정도 되는 이 주공 아파트를 10억짜리 아파트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주공 아파트 옛날 아파트들은 다 20억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아파트들이 미래에 이만큼의 수익성을 얻을 수 있어. 더 수익성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영종률이나 뭐라 다 완화시켜주고 취득세 감면도 해주고 그리고 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금융비용도 감소시켜줬어. 그것도 그 떠안는 거는 LH나 지자체가 떠안게 해줬어. 라고 하면 투기 세력에 달려들겠습니까? 안 달려들겠습니까? 달려들지. 그쵸. 그러면 재건축의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40% 정도가 재건축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10년짜리 된 아파트, 2년짜리 된 아파트, 신축 아파트,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무조건 올라가죠.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린벨트는 굉장히 조금 풀어줬거든요. 근데 언론의 시선은 그린벨트로 싹 쏠리게 하면서 수도권 집중화 뭐 어쩌고 저쩌고 지역 균형 발전 요거 싸움 붙여놓고 실제 현찰 있죠. 실제로 그린벨트 별로 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지적처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지 예. 일면은 예를 들면 그린벨트 뭐 이런 걸로 나가도 그렇지. 심지어 일면도 그린벨트 안 쓴 데도 많아요. 그렇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썼어요. 왜냐? 그린벨트는 어음이야. 부도달 어음.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 업주들한테 소유자들한테 주는 거는 있잖아요. 현찰 준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접근한 거구나가 그거만 봐도 딱 느껴져요. 현찰을 주고 미래에 있는 거는 어음을 줬어. 근데 어음을 준 쪽은 부도나는 어음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 부도나는 어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됐으니까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효 수요, 기대 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실수요 중에서도 이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 이 미래에 오른다고 하면 사야 되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미래에 오를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나이키 신발 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재건축이 또 오르겠네? 에? 근데 그린벨트는 거의 안 풀었네? 푼 것도 그 풀지 안 풀지도 모르겠네? 예? 신용만 했네? 명확하게 사인이 오잖아. 그러면 사야 되겠어, 안 사야 되겠어? 사야지. 오르는데 사야지.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시장 심리를 이렇게 그리고- 떠미는 거야. 그리고 돈이 좀 없는 녀석들도 살 거를 좀 살 상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빌라 시장을 뭐 활성화시킨대요 지금. 그렇지. 근데 빌라를 그런다고 뭐 저 같은 녀석들이 살까요? 돈이 없지만 어차피 그 다주택자 내지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무슨 또 지금 뭐 페이버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이렇게 정교하게 보면 어떤 사람들을 노리는 거냐면요. 50대부터 70대까지 그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은퇴한 사람들이 야,
1주택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줄 테니까 싼 임대주택이나 신축 빌라나 구축 빌라라도 지금 잘 안 나가는 것들 있잖아. 그거 싼 것들은 1가구 1주택 그 안에 그 바운더리로 넣어줄게. 니들이 2주택 3주택에도 상관없어. 대신에 요거 여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연금처럼 활용해 먹어. 월세 받아가지고. 대신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그러면 빌라 시장이 그래도 매매 가격이 좀 안정될 거야. 요쪽으로 지금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녀석은 거기에 이제 월세 사는 사람이 되는 걸 텐데. 그렇지.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막 불안해지는 게 그거 악용해가지고 또 누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월세 가격은 그러니까 기존에 돈을 좀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밑에 있는 40부터 해가지고 20대들 앞으로 나올 세대들 피 빨아먹을 수 있게 그렇죠. 부동산으로 피 빨아먹을 수 있게 안정된 여건을 계속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되셨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해되셨죠? 집값 안정하고는 어떤 측면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라니까. 현찰 주고 끌어올려 버렸어. 그린벨트는 속이기 전략이고 그린벨트는 그냥 속이기 전략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진 거야. 던지고 우리 뭐 하는 척해. 페인트 모션 쓰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진보 언론이 나서가지고 그린벨트 풀면 안 되네.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그린벨트 풀어야 된다 그랬거든.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의 수요 심리 자체를 아주 낙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못 오르겠다.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 그렇게 낙담시켜 버리려면 아주 무지막지한 공급량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그거를 방법을 그냥 지금 김원동 LH 사장 혹시 방송 들으시면 저한테 약속한 거 왜 아직도 안 지키십니까? 그 LH 사장 SH 사장 됐지? SH 사장. 서울도시공사 사장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반값 아파트를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살짝 했었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진 측면이 있어. 물론 금융위기랑 붙었지만 지금처럼 금리 인하기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경기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경기가. 예, 경기 침체기라고 제가 정의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경기 하강기예요. 지금 쓱 들어가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금리가 이것도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저점 거의 갔을 때로 해야 이게 부동산 투자의 적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로 돌입하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동안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강력한 무슨 뭐 리세션이나 이런 게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그 태풍이 어떤 식으로 2, 3년 후에 올지도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여하튼 그런 저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어떻게든 그 가격을 계속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유권자층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적인 유권자층인 서울의 60% 한 주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권자를 소구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이거는 경제 정책이 아니야. 현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현찰.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기 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정돼야 될 아파트 가격을 사실상 떠받쳐 주는 거야. 그렇죠. 떠받쳐 주는 거야. 그걸 속에 싹싹싹싹 다 넣었어. 그리고 시선은 그린벨트. 그래서 너희들 그린벨트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는 그때 몰디브에 가서 뭐 이거 먹을 거야. 네? 그 많이 벌었어. 한 23억. 내 장모님이랑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사익과 똘기에 충만한 정책입니다. 이 사익은 철저하게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익 정책입니다. 공익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네. 이런 게 저는 이 정부의 어떤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권이든 정치를 내가 하면 또는 정권을 잡으면 이런저런 방향으로 정권을 운영을 해보겠다. 네.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철학의 방향이 맞는 방향도 있고 틀린 방향도 있겠지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부동산에 미친 나라는 부동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정책 당국자라면 야 그렇게 부동산이 좋아? 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좋아? 허가해 줄게. 용적률 높여라. 대신에 도로는 니들 돈으로 해. 어? 학교는 못 지어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자본주의 그대로 하자. 대신에 용적률 500% 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상하수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셔. 에? 교통난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슬럼화돼서 그런 어떤 도시 밀집 지역이 살기 힘들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을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사는 지구들,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잘 사는 지구들의 쾌적성을 높여주는 정책이야. 모든 정책이.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야. 왜 그쪽 사람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각종 핵 발전소랄지 각종 무슨 뭐 오염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지방에서 다 나눠갔습니까? 그리고 모든 중요 시설이 왜 다 그쪽으로 있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여기 핵심 시설에 관한 핵심 지구들에 관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편의성을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줬어요? 박정희 때부터 국가가 해줬어요. 그거 다 없애버리면 돼. 딴 쪽으로 다 가버리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서울교대 전부 다 딴 쪽으로 가고 과거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쪽으로 각각 보내버리면 됩니다. 대학교든 뭐든 다 보내버리고 사교육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값과 지역균형 발전을 같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은 어떻게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정책은 없어요. 그린벨트를 정말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서울 남부 지역. 그래서 그쪽에 반값 아파트를 핵심적으로 10만 가구, 20만 가구 한번 공급해 보세요. 그럼 다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폭락합니다. 그걸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대였어. 오세훈 시장도 알고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당시 관료들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집 소유주들이 야 이명박이 와서 나를 죽이네? 그렇게 된 시기가 한 2년 있었다니까? 누가 본인들이 죽기 전에 30년 40년 동안 5억짜리 집에 지금 20억 하는 집을 5억짜리 집에서 살게 해줄게. 건물에 대한 소유는 네 거야. 근데 이 집은 한 100년 가. 네? 그게 러시아 그다음에 구동부 그다음에 미국 맨하탄처럼 밀집 지역들이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절대 유동성 없게 많이 못 움직여. 미국 맨하탄도 그렇게 해버려. 그러면은 20억짜리를 5억으로 해서 내가 노후에 3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봐봐. 난리 나지. 그걸 근데 10만 가구, 20만 가구 지을 땅이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남부 지역에. 그리고 북한산 저쪽은 할 필요가 없어. 거기는 그린벨트로 남겨놔야지. 거기는 할 수도 없고. 거기는 할 수도 없고 효과도 없어. 거기는 진짜 서울의 보존지구로 남겨놔야 되고 거기는 중요한 땅이죠. 거기는 당연히 후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땅들은 제가 다 취재를 해본 것들이에요. 그 국정원에 있는 땅들이랄지 그 옆에 있는 땅들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거기
거기 지금 다 외진 땅이고 비즈니스하우스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30만 가구 한번 때려 지어 보세요. 여기 살아. 그러면 고 집들이 5억에서 10억 언더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그게 이 실수요자들이 저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30만 가구 짓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의를 경실련에 있었던 우리 저 김원동 국장 지금 SH 사장이랑 맨날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 그리고 땅을 실제로 보러 다녔고, 땅이 충분히 있다는 거를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린벨트 가지고. 이게 다 정치적인 농락이라니까.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고 그린벨트도 해제시켜서 집값도 잡고 그러면서 서울 집중화된 이 권력을 완전히 파편화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울의 집값을 다리봉둥이로 뿔라버려야 된다. 근데 기자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예.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예. 진짜 사람들이 서울의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비싸 조만간에 저기 밑에 다 그렇지. 생긴다는데 안 사지. 그렇지. 더 떨어질 건데 그러면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그게 시장의 논리거든. 아. 야, 5억으로 나 30년 살 수 있다는데 내 미쳤어? 이거 가지고 막 소비하고 뭐 재밌게 아이들이랑 살고 그러면 되지. 그치. 하여튼 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도 없으면서 하여튼 이런 행색이나 내려고 하는데 그는 뭐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척을 하는 한동훈 대표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는데 예. 한동훈 대표 금투세 얘기하고 이런 거, 예?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하고 이런 거 거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세금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사안이고 주식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라는 것이 도입이 확실하게 다 됐을 경우에 큰 손들이 떠나가지고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것 그 우려를 뭔가 충족시켜주는 뭔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이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틈을 파고들면서 민주당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줘갖고 역시 내가 민주당하고 잘 싸우지 이렇게 보수층한테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정치적 제스처를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하는 건 뭐 정치인으로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당 대표로서 국정을 책임져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는 하나의 축으로서의 여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느냐. 금투세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금투세 폐지를 그렇게 당장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얘기할 거 얘기한다라고 할 거면 최소한 그러면은 거래세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라든지 그렇지. 무슨 이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걸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정치 효과만 노리 발언만 하는 것도 사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본질적인 부분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사실 이게. 네?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보수 정부가 특히 이 하는 페인트 모션에 속지 마십시오. 서울의 한 주택이 아니고 한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는 한 40-50%를 위한 서울 40-50%를 위한 그 집단을 위한 정책만 계속 20년 동안 내놓은 거예요.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을 방법이 있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야. 지들이 한번 해보고 어우씨 진짜 떨어지는구나. 이러니까. 근데 그때가 2006년, 7년, 8년 이랬거든. 근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지금 인구 구조로 보잖아. 그렇게 그 담대하게 선언하고 이재명 후보든 누구든 그렇게 드라이브 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기득권층의 그 반발이 있겠지만 쫙 시행하면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서울 아파트 가격만 떨어지면 대한민국 살만합니다. 진짜 살만해요. 괜찮은 나라야. 네. 뒤에 할 얘기 많았는데 네. 뭐 시간이 없네요, 그죠? 여기까지. 예, 뭐 당정의 정책 드라이브와 협치 공세와 광복절에 사면을 뭐 누구를 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전쟁처럼 금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3개는 갖고 와야 된다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예. 3개 딱 갖고 왔지만 예. 하나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야. 3개 앞으로 계속 가져와. 불안해가지고.